안녕하십니까, 임백스입니다. 오늘도 월가의 핵심 소식과 투자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S&P 500은 0.1% 상승, 나스닥은 0.7% 올랐지만 반면 다우는 0.1% 하락해서 42,05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529%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국제유가는 배럴당 63.15달러로 0.52달러 하락했습니다. 금은 온스당 3,181불을 기록하면서 58.90달러 내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는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한 형사조사건입니다. 법무부가 유나이티드 헬스를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형사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조사는 적어도 지난 여름부터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국 의료사기팀이 이 조사를 주도하고 있으며 주요 초점은 회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 관행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나이티드 헬스는 성명을 통해서 법무부로부터 형사조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지지한다고 또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다뤘던 CEO 앤드류 위티의 사임 소식과 함께 이 조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는 추가로 급락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지난달 실적 발표 이후 시가총액의 3분의 1 정도가 증발한 상황입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대형 의료보험사에 대한 형사조사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의료보험 산업 전체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4세의 투자거장 워렌 버핏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벅셔 해서웨이 경영권을 그렉 에이블에게 넘기기로 한 결정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 읽으면서 좀 짠했습니다. 버핏은 정확히 언제 은퇴를 결심했는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자신의 하루가 점점 느려지는 반면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그렉 에이블은 매일 넘치는 에너지로 일하는 것을 보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하네요. 즉 후계자가 열심히 일하고 나는 더 지쳐가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덧붙이기를 마법 같은 순간은 없었다. 즉 나이 드는 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나다 보니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버핏은 90세가 되기 전까지는 노화를 실감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점차 균형을 잃거나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심지어 신문 인쇄가 흐릿하게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지난 1년간 결정으로 모아졌고 5월 3일 벅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그는 투자계를 놀라게 했죠. 은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맑은 판단력을 유지하며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결정을 내린 버핏의 모습은 진짜로 참으로 성공한 경영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저는 위대한 투자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의 얘기가 또 나오네요. 다보스의 왕으로 불리던 클라우스 슈밥 세계 경제 포럼 창립자가 결국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슈밥은 최근 금요일 오후 WF 이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요. 사실상 퇴진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슈밥은 50년 이상 다보스 포럼을 이끌며 세계 정상들과 비즈니스 리더들의 연례 모임을 주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 참 많이 듣잖아요. 신문지상으로요. 뭐 대통령들 참가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24년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 보도로 인해서 포럼 내에 여성과 흑인 직원들을 향한 좀 안 좋은 문화가 드러나면서 퇴진 압력에 직면했었습니다. 4월 18일 이사회 감사위원회는요. 새로운 내부 고발 조사를 시작하라는 권고안을 제출했고 이는 슈밥의 퇴진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강한 리더라도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세상의 추세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기업 지배 구조와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특이 종목으로는요. 딕스 스포팅 굿즈와 풋라커입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가 풋라커를 약 23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이 임박했다는 신문의 보도입니다. 이는 풋라커의 현재 시가의 약 90%의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입니다. 되게 비싸게 산 거죠. 스포츠용품 리테일 업계는 최근 몇 년간 온라인 경쟁과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테일 용품점들이 이런 자구책을 막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번 인수가 오프라인 소매 업체들의 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볼 수 있겠다 합니다. 이게 미국에 좀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딕스 스포팅 굿즈 하면은요, 이게 뭐냐면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중간에 어마어마하게 큰 또 백화점 같은 게 하나 우뚝 서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부 운동용품 팔고요. 야구, 축구, 농구, 탁구, 배구 뭐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레저용품들, 낚시, 사냥, 뭐 스키, 캠핑 이런 도구들이 다 있거든요. 즉 남자들의 장난감들이 다 모여 있는 백화점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시간 때우기 아주 좋은 그런 샵이었고, 한참 오프라인이 잘 될 때는 저기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었죠. 근데 지금은 온라인들이 워낙 그 상권이 세지니까 글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합병을 통해서 좀 한 번 더 성장해 보자 하는 시도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M&A 시장이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러면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테일 섹터들의 추가적인 통합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기술 기업들 소식입니다. 먼저 시스코가 있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과 매출을 기록하고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스코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좋은 성과를 이끌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하면은 사실은 왕년의 용사죠. 그 인터넷이 한참 퍼지던 시절에는요, 시스코 기계를 통하지 않으면 인터넷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스코는 인터넷계의 제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서 시스코가 그래도 아직 건조하다 하는 이제 기사인 것 같은데요. 반면 소니는 관세가 올해 수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해서요. 근데 플레이스테이션이죠. 다른 전자제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는 이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이래서 지금 실적 경고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거 보면 이처럼 기술 기업들도 실적과 전망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업이라도 다 똑같지 않다. 역시 잘 나가는 데 있고 못 나가는 데 있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지역별 생산 전략을 갖춘 기업들이 훨씬 더 어드밴티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잘 살피면서 투자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두 기업은요, 인파워와 HBO 맥스입니다. 더 인파워는 올해 말부터 관리하는 일부 401k 퇴직연금 계정의 사모신용, 즉 프라이빗 크레딧입니다. 그 다음에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401k는 개인 연금 계좌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전통적으로 돈을 많이 가진 기관 투자가들만 투자할 수 있었던 이런 대체 상품들의 문을 개인 투자가들한테 열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사모시장의 성장과 함께 개인 투자들도 이러한 자산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결정은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한편 워너브라더스를 보면 그 디스커버리라는 게 있죠.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데 이름을 맥스라고
변경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게 HBO Max에서요. 맥스로 왔다가 근데 지금 또 다시 HBO Max로 가겠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름을 계속 옛날 거, 새로운 거, 또 옛날 거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HBO라는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가 있었다. 근데 그거를 버리고 맥스라고 변경했다가 아이고 이건 아니다 해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스트리밍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진짜로 중요하구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밍 시장에는 브랜드가 굉장히 강하죠. 넷플릭스라는 브랜드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라는 브랜드 있고 애플 TV 플러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는 안 먹혀요. HBO가 훨씬 더 나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내세우는 전략이 현재는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기사인데요. 여성들의 음주량 증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다루는 기사입니다. 즉 여성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계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는 기사인데요. 30대와 40대 여성들의 알코올 소비가 최근 수십 년간 크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생활 방식의 변화가 이런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남성과 여성 간의 음주율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다고 합니다. 자, 19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때 태어난 남성은요. 동년배 여성보다 술을 3배나 더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즉 여성이 남자들 음주의 3분의 1밖에 안 마셨는데 지금 1990년생을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면 그 격차가 1.2배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거의 비슷하게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알코올 관련 사망률도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 보면 알코올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런 추세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뭐 코로나 때 갇혀가지고 술을 더 마셨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016년과 2017년 사이 하고요.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하고 2021년 사이에 알코올 과다 소비 관련 사망자 수를 분석해보면 남성이 동기간에 27% 증가했고 여성이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술을 드셔서 술 관련된 사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 나온 신문의 보도입니다. 의사들은 이제 여성 간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일부 연구자들은 알코올 소비 증가가 유방암 발생률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의심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메리베스 테리 교수는요. 이것은 급여 평등이 아니라 음주 평등이며 건강 위험 측면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직장생활 한 40년을 했지만 이렇게 쭉 해온 거를 돌이켜보면 최근에 저도 이렇게 보면 여성분들이 예전보다는 술을 잘 드시는구나.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드시는구나 하는 거는 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의 성향이 아니라 미국도 진짜 같구나 하는 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와 건강 영향은 의료 및 보험 산업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보험주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여성분들은 더 오래 사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술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 기대 수명이 좀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몇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와 기업 발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30분이죠. 미국의 5월 뉴욕 제조업 지수와 4월 산업 생산 지수가 발표됩니다. 제조업과 산업 부문의 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밤 11시에는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신뢰도와 소비 의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행 지표입니다. 시장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월마타 홈디포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미국 시장 장 시작 전에 발표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 지출 동향과 리테일 섹터의 건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월마트의 실적과 전망은요,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장비 제조업이죠. 디어앤컴퍼니입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농업 섹터의 동향과 함께 전반적인 제조업 전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종합해 보면요, 기업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하루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법적 리스크, 워렌 버핏의 은퇴 결정, 클라우스 슈밥의 퇴진 결정 등은요, 각각 다른 맥락에 있지만 모두 기업 가치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의 사례는요, 법적 컴플라이언스와 기업 지배 구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법적 리스크에서는 자유롭지 않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조기에 은퇴를 결정한 버핏을 보십시오. 예전서부터 무슨 얘기를 했느냐? 기업을 분석할 때는 기업 내용도 보지만 꼭 경영진을 봐라 하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의 은퇴 결정을 보면 기업가 리더에게는 닥치는 불가피한 세대 교체입니다. 뭐 아무리 좋은 CEO도 나이가 드셔서 더 이상 체력적으로 뒷받침을 못한다고 하는데 떠나셔야죠. 이게 올 수밖에 없구나. 각 기업들에는 항상 이게 올 수밖에 없구나. 예를 들면 테슬라한테도 앨런 머스크는 지금 젊지만 어느 순간에는 앨런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가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는 항상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과 변화의 시기에는요, 단기적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펀더멘탈과 장기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복합적 위험 요소들이 공존하는 시장에서는요,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내일 발표될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을 주목하면서 거시적 흐름과 개별 기업의 동향을 균형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월가 리포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죠. 오늘이죠. 사실 주의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에 주목하시고요. 항상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만간 이제 아침 월가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미국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인백스의 월가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